지난번 파일까지는 일하고, 다음에, 주로 일을 하고 도구 구하는 것까지 했고요. 이번 파일부터는 에너지 공부할 거예요. 먼저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문제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고요. 외부로 일을 한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맞는 거예요. 반대로 외부에서 3번 동그라미 3번 외부에서 일을 받으면 그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아주 훌륭한 설명들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 가지고요.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변하면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지요. 기준면에 놓여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 정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위치 에너지가 0줄이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 위치 에너지가 없다도 답일 거예요.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오른쪽으로 4m/s의 속력으로 움직인 수레 A가 멈춰져 있었다. 그런데 멈춰져 있던 B하고 충돌했더니 수레 A가 멈추고 수레 B는 오른쪽으로 5m/s의 속력으로 움직였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싫어하죠? 그 이유를 제가 맞춰볼게요. 첫 번째, 문제가 너무 길어요. 박준자 선생님 문제 옛날 기억하시나요? 예. 그 다음에 문제가 길고 이 설명을 쭉 읽어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겠죠? 이럴 때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되겠어요. 대충 그려보면 여기 A가 있는데 얘가 B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슝 해서 4m/s로 움직이고 있었고 얘는 스탑하고 있었어요. 멈춰 있었어요. 잠시 뒤 보면 A가 도착을 해서 B하고 닿았겠죠? 그리고 나서 A는 서 있고요. B가 움직이는데 이게 5m/s다 라는 뜻이죠. 이게 빠졌어요. 충돌한 다음에 됐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먼저 충돌 전 A는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속력이 있으면 운동에너지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네요. 충돌 전 B는 운동에너지가 0이다. 속력이 0이니까 운동에너지 0이네요. 그 다음에 충돌하면서 A는 수레 B에 일을 했다. 충돌하면서 A는 수레 B에 일을 했다. 그 다음에 4번 충돌하면서 수레 A의 운동에너지가 감소했다. 맞고요. 전부 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5번 충돌 후 수레 B의 운동에너지는 충돌 전 A의 운동에너지보다 크다라고 적혀있네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큰 일 없습니다. 같습니다. 예, 같습니다. 이 경우는 전혀 에너지가 커지지 않고요. 얘의 에너지가 그대로 얘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100줄 있었으면 100줄 같이 답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듣죠? 이 경우 얘는 에너지가 있었고요. 얘는 에너지가 0줄이었고요. 충돌하면서 여기로 에너지를 전달했어요. 일을 해주는 거고요. 얘가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계속 운동 에너지를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운동 에너지 공식을 아셔야 되는데 2분의 1 mv의 제곱 또는 2분의 1 질량 속력 제곱이에요. 여학생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m이 미터랑 헷갈리는데 이건 미터 아니고 질량이에요. 질량. 한글로 적혀있는 거 확인하시고 공식 꼭 외우시고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운동에너지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3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했던 질량 1kg 물체에 8N의 힘을 가해서 1m 이동시켰을 때 수레 속력이 얼마이냐를 물어봤어요. 여기 문제를 요약해서 쓰면 수레는 1kg짜리고요. 여기에 8N의 힘을 가하고요. 1m 이동시켰어요. 그럴 때 전체적으로 마찰력 없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일을 해주면 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 가지니까 속력이 얼마냐 물어본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여기 그림 그려져 있는데
수레를 쭉 밀면, 수레 8N 힘으로 밀면 수레가 움직이겠죠? 딱 놓으면 수레가 갈 거라고요. 그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 2를 구해야 되겠죠? 1 구할 수 있네요. 8N 곱하기 1m는 8줄에 2를 했으니까 8줄에 운동 에너지가 생길 거고요. 8줄의 운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공식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어떤 속력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8이 나왔으니까 5? 2분의 1 곱하기 뭐 곱하기 뭐가 8? V의 제곱은 16이 되고 V는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수학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는 V는 4만 답을 할 거예요. 마이너스 속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답이 4m/s예요. 의외로 쉬웠어요. 여기서 쭉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단계를 생각하면 수레가 2를 받으니까 에너지가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까? 8줄에 2를 받아서 운동 에너지가 8줄이다. 8줄은 공식에 의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수학 계산한 거고 마이너스는 빼버려서 답을 낸다. 왜냐면 마이너스 속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 6번 쭉 연결된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레의 운동 에너지와 질량 및 속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실험을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과정 A에서 수레가 나무토막을 밀면서 한 일의 양을 구해라. 잘 봤더니 수레가 나무토막을 밀면서 한 일의 양은 수레의 운동 에너지로 구할 수 있겠죠. 수레의 운동 에너지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의 제곱은 0.5죠. 2분의 1만 남으니까. 그래서 0.5줄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다음 중 이 실험 결과를 분석한 것은 옳은 것은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크면 커진다. 예, 맞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비례한다. 맞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크다. 맞습니다.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속력에 비례한다. 틀렸죠.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에 따라 달라진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분석한 것도 옳은 것은 해서 근데 이 실험 결과를 문제로 보는 거죠. 이 실험 결과는 질량이 모두 다 같고 그 다음에 속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속력과 어떻게 될까? 그래서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사실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고르면 3번입니다. 여기서 제가 2번 중요하다고 말했고요. 동그라미 2번 했는데 이거 운동 에너지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중에도 문제가 나오는데 보시면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대해서 비례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대해서 비례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속력, 제곱이 안 붙은 속력에 대해서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운동 에너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말고 우리가 위치 에너지도 배웠는데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똑같아요. 그래프가 다 이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대해서 비례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질량 말고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해서도 비례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비례하는 거예요. 속력의 제곱까지. 하지만 운동에너지 속력은 제곱 없습니다. 비례하는 그래프 모양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계속 연결되는 문제죠. 질량 2kg의 수레를 1.5m/s라면 얼마 미끄러질까예요. 표를 봤더니 1kg에 1m/s면 4cm 이동이에요. 그 다음에 1kg에 2m/s면 16cm 이동이에요. 그러면 이거에서 마찰력을 구했어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해줄 거예요. 1번 마찰력으로 구할 거예요. 마찰력 구하기. 마찰력을 구하면 2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운동 에너지와
일의 양이 같아요. 그러면 1.5를 대입해서 에너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이고요. 마찰력을 구하면 여기 아까 전에 나온 게 0.5줄이었어요. 0.5줄 결과가 운동에너지 0.5줄은 0.04 곱하기 마찰력이 되고 계산을 얼른 해보면 아마 2.25 뉴턴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대입을 해서 2분의 1 곱하기 속력 1.5 m/s의 제곱은 요거 계산은 2.25 마찰력 곱하기 x미터 이렇게 되면 답이 9cm가 나온대요. 예, 제가 풀어봐서 그래요. 9cm가 나온대요. 이거 여러분들 직접 한번 막 계산해보세요. 진짜 이렇게 나와요. 9cm 답으로 계산할 때는 내가 미터를 했으니까 아마 0.09가 나와야 답이 될 거예요. 이 방법이 있는데 어느 친구가 무척 스마트하게 풀었어요. 자 보세요. 스마트한 방법이 뭐냐? 운동에너지가 2배 증가했으니까, 아니 속력이 2배 증가했으니까 이동거리가 마찰력은 다 똑같잖아요. 이동거리가 4배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배 증가했으니까 4배 증가했다. 아 그러면 1.5배 속력이 증가하면 이동거리는 1.5의 제곱해 증가하겠지요. 마찰력이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1.5의 제곱은 2.25라는 숫자고 4cm를 곱하면 답이 9cm가 나와요. 또 역시 계산해보면 9cm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이렇게 푸는 게 더 쉽죠? 7번 문제 보면 질량이 10kg의 물체가 60c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운동에너지를 구하라. 아, 이런 문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주는 문제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소수점 계산을 잘 못하겠고 m/s로 잘 못 고치기 때문에 어렵지요. 10kg의 질량이고 60cm/s의 속력이라면 질량은 그대로니까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속력 바꿀 거예요. 0.6 m/s로요. 0.6 m/s의 제곱 계산하면 2분의 1 곱하기 60 곱하기 0.6 곱하기 0.6이 되겠죠? 와, 숫자가 너무 이상하지만 그래도 우아하게 이렇게 약분 되겠죠? 약분. 그래서 3 곱하기 10 없어서 6 곱하기 0.6을 만들고 18 곱하기 0.6 계산해서 숫자가 계산하면요 9 더하기 1.8 제가 숫자를 틀렸어요. 이거 10입니다. 어쩐지 10입니다. 그럼 답이 다 틀려지죠? 얼른 다시 계산해 볼게요. 10이죠? 질량 10이니까 10으로 바꾸고 10으로 바꿔서 5 곱하기 0.36이 되겠고요. 0.36을 5 곱하면 36이 만약에 1.8줄이 되겠죠? 예. 선생님 계산한 방법은요, 알아둘게. 이거 15 곱하면 0.36 곱하기 10은 3.6이죠. 근데 10 대신에 2로 나누면, 여기도 2로 나누면, 이거 5잖아요. 그래서 1.8 쓴 거예요. 빨리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고 답이 1.8줄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 다음은 운동하고 있는 여러 물체의 상태를 나타낸 표이다.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거 골라라.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거. 이거 다 구하라는 뜻이네요. 질량 가르쳐주고, 속력 가르쳐주고, 높이 가르쳐주고 아주 스마트하고 훌륭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거. 이거 전부 다 구해보세요. 이거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예. 대신 공식은 써줄게요. 9.8 NH와 이게 위치 에너지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2분의 1 mv의 제곱은 운동 에너지 공식이고요. 두 개 더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거 질량, 속력 가지고 구하는 거고요. 위치 에너지 가장 큰 거 질량, 높이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10번 문제 자기가 더 하나 만들 수도 있죠. 역학적 에너지가 가장 큰 거 뭐냐? 네,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11번 문제. 민희는 위치 에너지와 높이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를 낙하시켜서 나무도막이 얼마만큼 미끄러지는지를 아르는 가설을 세웠는데 적당하지 않은 가설이 뭘까를 물어보았어요. 먼저 추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나무토막을 미는 한다. 이거 맞고요. 다음에 추가 나무토막을 미는 일하고 나무토막이 받는 마찰력은 일정해요. 나무토막이 마찰에 대해서 하는 일은 비례한다는 같지만 마찰력은 똑같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에요. 다음에 11번. 질량이 일정할 때 위치 에너지와 높이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이제 위치 에너지와 높이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는 아까 전에 그려줬죠? 1번 그래프죠? 그럼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면으로부터 1m 높인 곳에 무게가 10m인 물체가 매달려 있다. 위치 에너지는. 예, 여기서는 이 공식을 안 쓸 거예요. 이 공식은 위치 에너지 공식이지만 질량을 가르쳐주고 9.8을 곱해서 이렇게 곱한 숫자를 뉴턴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뉴턴 가르쳐줬어요. 10뉴턴 가르쳐줬죠. 그래서 10 곱하지 않고요. 그냥 10뉴턴 곱하기 1m 쓸 거예요. 그래서 10줄이 답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의 뜻이 뭐냐면 중력에 대해서 하는 일이에요. 중력에 대해서 하는 일은 뉴턴 곱하기 미터, 높이가 미터로 나오니까요. 이렇게 곱하는 건데 뉴턴을 평상시에 안 가르쳐 주거든요. 질량을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곱해서 뉴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뉴턴이 적혀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바로 뉴턴과 미터를 곱하면 됩니다. 13번 문제. 층 문제입니다. 층 문제는요, 직접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림과 같이 건물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2층 바닥을 기준으로, 그럼 2층 바닥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의 위치 에너지 생각해라. A는 2층 바닥을 기준으로 높이가 0이지요. 그래서 0줄이 되겠고요. B는 50kg짜리가 3m 위에 있는 걸로 계산해서 쓰는 겁니다. 항상 층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층을 그려놓고 높이를 다 계산해보면 쉽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14번 문제. 용선을 잡아당긴 거리와 잡아당긴 힘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2분의 1 이런 2분의 1 kx의 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게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왕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어려워요. 그냥 굳이 그냥 간단하게 답은 사실 이 문제의 답은 쉬워요. 여기 20N이고요. 여기 20cm인데 이렇게 힘이 됐다는 그래프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힘하고 이동거리가 있는 그래프에서 면적이 1이다. 네, 여기서는 1이 에너지로 쌓이니까 면적 구하면 돼요. 면적. 이거 보면 20 곱하기 0.2로 계산하면 4가 나오고 삼각형이니까 답이 2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사실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공식으로는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풀이 방법만 그냥 제가 잠깐 소개하면 그래프에 대한 면적, 삼각형 면적을 구한 거다 되겠고요. 주의할 점은 20cm를 0.2m로 고쳐서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15번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탄성력은 물체가 탄성에 대해서 힘이 가해졌다가 복원이 돼야 돼요. 양분 그렇게 되는 거 맞고 트럼펠린 맞고요. 상태 높이 뛰기 맞고 키보드에는 쫙 누르면 다시 올라오죠. 맞는데 수력 발전은 탄성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번째 파트인데요. 이것도 양이 상당히 많지만
빨리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병문제만 풀기로 했는데 다음에요, 결국엔.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에너지를 가진 물체는 외부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한 물체는 여러 종류의 에너지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떨어지고 있다. 운동 위치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한 물체가 가진 여러 종류의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합니다. 일정합니다. 다음에 물체를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일을 하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고요. 다음에 물체를 수평으로 미는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2번 문제 볼게요. 10m/s의 속력으로 움직이던 질량 2kg 물체에 10N의 힘을 가해서 5m 더 이동시켰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10m/s의 속력을 가진 2kg짜리 수레가 있는데 얘의 5m를 이동시키면서 10N의 힘을 가했다가 돼요. 문제. 그러면 나중 속력 혹은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해석을 하면 속력을 가지고 있고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일을 받지요. 일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에 받은 일이 에너지로 쌓이는 거니까 두 개를 더할 거예요. 그럴 때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문제예요. 이거 구하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친절하게 2네요. 바꾸면 되겠죠? 곱하기 10의 제곱. 답이 100이죠? 이거 100줄이에요. 100줄. 그럼 100줄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거 구하면 이거 50줄이잖아. 50줄에 운동 에너지를 두 개 더해야 되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는 150줄이에요. 답은 50줄 증가한다가 되겠네요. 3번. 돌을 들어올리고 떨어뜨려서 나무도막을 땅에 박는 일을 합니다. 무게가 100N인 돌을 1m 들어올리고 떨어뜨렸다. 최대 일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1로 변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 구하는데 9.8 곱하기 mh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뉴턴이 가르쳐져 있으니까 그냥 뉴턴과 미터를 곱해서 100줄이 나옵니다. 4번에서 6번 문제입니다. 수레를 빗면으로 굴려서 충돌시켜서 된 것을 했다. 그러면 잘 봤더니 왼쪽 위에 있는 수레는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을 거고요. 속력 측정기가 있는 동안에는 운동 에너지도 다 변했겠지요. 그 다음에 일을 했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억에 해당되는 숫자를 골라라. 그럼 잘 볼게요. 먼저 A 과정을 봤더니 질량 1kg, 충돌 직전에 1 했더니 나무토막이 2 이동했습니다. 질량이 똑같고요. 나무토막이 2배 증가하니까 속력이 2배 증가했더니 4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B하고 C를 봤더니 좀 달라요. 근데 D를 봤더니요. 속력이 같아요. B와 D는 속력이 같고 질량이 2배가 되거든요. 이거 아까 전에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했어요. 속력이 같고요. 질량이 2배이면 운동 에너지 2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8의 2배인 16을 고르셔야 됩니다. 다음에 수레가 나무토막을 이동시키는 동안에 나무토막이 받은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러면 이건 1 구하는 겁니다. 1을 구할 겁니다. 어떻게 구하냐? 맨 처음에 운동 에너지 구할 겁니다. 수레의 질량과 충돌 직전의 속력이 운동 에너지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의 제곱은 0.02m의 나무토막이 이동했고 마찰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답이 0.5는 0.02 곱하기 마찰력. 저 이런 계산 잘 못하는데요. 그냥 마찰력은요. 제가 이상하게 계산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0.02 곱하기 0.5 100을 다 곱해서 2 곱하기 50 답이 25N 나오겠네요. 저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편한 방법이 똑같아요. 100 곱하고 100을 곱하면 답이 어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나눴어요. 그냥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6번 나무토막에 충돌하기 직전 수레의 운동에너지가 가장 큰 경우는 뭘까요? 수레의 운동에너지가 크다. 질량도 크고 속력도 빨라야 되니까
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어떤 물체의 속력에 따른 운동에너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속력이 짜자자 증가를 하지요. 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래요. 와,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하나만 넣고 대입해도 답이 나와요. 어느 걸 넣어도 대입해도 답이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만 계산하면 질량이 1kg라는 거 나오죠. 우리가 풀었던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답이 0.5 줄 나오면 똑같잖아요. 똑같습니다. 8번 다음 중 운동에너지와 질량 및 속력의 관계를 나타내서 옳은 것은 이거 아까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으니까 패스. 하지만 중요한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60km/h의 속력으로 달리는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받고 16m 갔습니다. 속력이 반으로 줄어들었대요. 속력이 반이면 제동거리는 4분의 1로 되겠죠? 4분의 1로. 그래서 16을 4분의 1로 나누는 값. 16을 4분의 1로 나누면 4m인가요? 답이 4m가 됩니다. 거꾸로 해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잠깐 제가 숫자만 볼게요. 여러분들은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속력이 2배 되면 에너지는 4배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60km로 가면 에너지가 4배만큼 효과가 나면서 16m 미끄러진다.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은 에너지로 되는, 에너지 숫자만큼 일로 될 거예요. 그러면 30km에서 얼마 미끄러질 거예요? 2배 됐죠? 2배. 2배 됐으니까 어떤 숫자에서 4배 된 거죠? 어떤 숫자에서 4배 됐을까요? 3m에서 4배 됐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예. 이거 사실은요, 에너지, 요거 관계만 딱 공부할 수 있으면, 이것만 딱 보면, 제곱만큼 된다는 사실을 알면 초등학교도 풉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이상이죠? 어려워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과학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과학 선생님이라서 이런 말 하지만, 네, 시간 투자하십시오. 역사가 변수입니다. 아마 동의할 겁니다. 10번부터 11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있었죠? 이 실험 중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추의 높이를 달리하면서 라고 적혀 있어요. 문제 맨 위에 읽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추의 높이만 달리하면서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물체의 높이와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는 뜻이겠죠. 11번 나무 토막에 충돌할 때까지 추가 낙하한 거리를 할 때 이동거리가 가장 큰 경우는 뭘까? 낙하한 거리가 길면 이동거리가 길겠죠. 예. 왜냐? 위치 에너지는 높이와 비례하니까. 12번 어떤 물체의 높이와 위치 에너지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거 그냥 대입해서 계산할 겁니다. 9.8 mH와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9.8 줄이 나왔는데 위치 에너지가 9.8줄 맨 위에 거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됐는데 9.8 요점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거 2kg이거든요. 그러면 9.8 곱하기 x 곱하기 죄송합니다. 2kg 곱하기 질량, 모르는 질량 곱하기 2m입니다. 우와, 9.8이 나오고 9.8이면 이게 2m네요. 그럼 이게 없어져야 되겠죠? 2분의 1 질량 0.5kg이 되겠죠. 쉽습니다. 이거 2분의 1 kg. 내가 이렇게 썼는데 왜 답없다고 하지 마시고 1번 고르세요. 13번 그림과 같이 지면에서 1m 높이의 책상 위에 네 물체가 다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지면을 기준으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무거운 거죠? 예, D 골라요. 그런데 책상면을 기준으로는 위치 에너지가 다 빵이에요. 네, 모두 같습니다.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이거 수레에서 공으로만 바뀌었네요. 예. 그림과 같이 질량 10g인 쇠구슬을 10c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굴렀더니 나무 토막을 5cm 이동시켰습니다. 질량이 2배가 됐고요. 예. 높이는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무 토막을 이동시킨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질량이
질량이 2배가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시면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일과의 관계를 물어본 문제인데 잘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100g 10cm 위에서 했더니 5cm 이동했대요. 그러면 200g 이라면 이거 위치 에너지를 가진 거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위치 에너지가 2배 증가했겠죠? 2배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게 10cm 이동이다 라고 딱 알 수가 있는데 답이 10cm 위일 때 똑같이 이만큼 이동하겠죠? 예. 그럼 이제 다시 할 거예요. 200g인데 5cm래요. 반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5cm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답이 5cm, 답이 5cm 쓰면 되겠어요. 다음에 15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같은 용수철에 여러 가지 수를 매달았대요.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거 뭘까요?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거 고르시면 되겠어요. 예, B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에너지 전환과 보존 이거 어려운 파트인데 여기는 다음번 파일에서 하겠습니다.